예,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 이제 육친, 그 다음에 십성에 대한 첫 시간 비견과 겁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고전에서 얘기하는 비견은 나와 어깨를 견주고 있는 것들, 나란 얘기죠. 불교용으로 치면 이걸 아라 그러죠. 아. 비견과 겁재를 통틀어 아라고 그러고요. 아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 상, 상이 뭐냐? 그러니까 상을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연, 월, 일시 8글자를 갖다가 법륜도에다 집어넣으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비견과 겁재는 맨 위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 사람으로 치면은 반쯤 보이는 정도, 얼굴의 반만 보이는, 얼굴의 형상만 보이는 형태를 우린 비견과 겁재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견이 목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고, 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고, 토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고, 또 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고, 수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의 대표각 간목이 비견이라면 을목은 당연 겁재겠죠. 마찬가지로 화의 대표각 병화가 비견이라면 정화는 겁재로 들어오는 거겠죠. 토의 대표각 무토가 그렇고, 금의 대표각 경금도 그렇고, 수의 대표각 임수도 그렇죠. 자, 옛날 농경사회 때에서는 우리가 비견은 겁재를 중심으로 해서 죄간이 발달돼야 사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비견과 겁재가 얼마나 뿌리를 튼실히 내리고 있고 얼마나 대대하고 있느냐, 비견의 힘과 겁재의 힘이 서로 도와주면서 어떻게 재와 관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준은 사람도 몸이 튼튼해야 재물도 벗고 명예도 가져가시지, 사주도 비견과 겁재의 신약, 신강, 유무에 따라서 이 사주의 재와 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재만 많다 해서 재다 신약이 아니라 비견과 겁재의 뿌리가 얼마나 튼실하느냐에 따라서 재를 다룰 수도 있고 관을 다룰 수도 있고, 또 재를 관으로 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을 우리는 비견 겁재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견과 겁재가 얼마나 뿌리를 튼실히 내리고 있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판가름은 결국은 비견 겁재가 얼마나 인성의 도움을 받고 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과 또 재를 가져갈 수 있는, 재라는 거는 비견 겁재가 직접 극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기가 직접 탈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식상관을 동원해서, 마치 일꾼들을 동원해서 재를 가져가는 것, 이러한 형태로 해야 정당한 재물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약, 신강의 1차적인 책임은 비견과 겁재의 향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무턱대고 재가 많다 그래서 재 다 신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관이 많아서 자기 몸 하나 보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비견과 겁재는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의 일부분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첫 마주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주의 첫 마주침은 우리가 보통 일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간이 간목이냐, 일간이 을목이냐, 혹은 병화냐, 정화냐, 뭐 경금이냐, 신금이냐, 임수냐, 아니면 개수냐 등등등 우리가 사주 8글자로 해서 첫 마주치는 지점이 비견과 겁재라는 거죠. 비견과 겁재의 향방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의 형상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말해서 비견 겁재라고 하는 거는 법륜도 전체를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의 상이라고 본다면 일부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여짐, 윤곽이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비견과 겁재라고 합니다. 그게 목이면은 우리가 상명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관상과 사주는 두 개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목이 발달된 사람, 비견과 겁재로 목이 발달된 사람은 키도 크고 상당히 갸름한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겠고, 화로 발달된 사람은 상당히 얼굴 안색도 밝고, 그 다음에 형상으로 보면 약간 역삼각형의 하관이 빠르게 뾰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토로 비견과 겁재가 나온 사람들은 얼굴이 둥글둥글하겠죠. 또 금은 하관이 각이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는 약간 마름모 형태의 하관이 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의 형상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비견겁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거나 혹은 통변할 때 그 사람이 풍부받은 하늘의 기운의 첫 마주치는 지점이다. 그래서 간목이 대표값일 때는 을목은 우리는 겁재라고 하고요. 병화가 대표값이다라고 하면 정화가 겁재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임수가 대표값 비견이라 그러면 개수가 겁재가 되겠죠. 자, 왜 비견 겁재가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라고 하는 아는 또 전체를 아우르는 비견 겁재, 식신상관, 그 다음 정재, 편재, 정관, 편관, 그 다음에 편인, 정인, 이러한 10성까지 아우르는 기운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비견일 것이고, 그 비견을 중심으로 해서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말로서 풀어냈냐가 우리는 그걸 통변이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내가 있어야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식신도 있듯이, 내가 없으면 무아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비로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힘의 균형들이 존재하듯이 결국은 모든 사주의 첫 마주치는 지점은 비견과 겁재다. 현대용어로 표현하자면 비견이 두텁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자의식이 두텁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맨파워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또 비견보다 겁재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견을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겁재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종종 통변을 하는데요. 무의식의 세계가 더 풍요롭다면 비견의 능력보다는 이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잠재성을 어떻게 길하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역량으로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전에 얘기하는
죄를 겁탈하는 기운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 비견 겁재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자 역량이라고 보면, 겁재가 발달된 사람이라 그래서 죄를 분탈당하고 분치당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많을 것이다라고 통변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통변하는 것 틀린 건가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성을 공부할 때는 비견과 겁재를 세우고, 그거는 나를 세운다라는 얘기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심리 변화가 움직이는 것이지,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재물과 명예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모든 것도 허망한 거죠. 그래서 사주를 감명할 때는 내가 튼실하냐, 내가 신강하냐, 내가 신약하냐, 내가 중화되어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느냐, 혹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기운들이 포진돼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길로 가는 게 행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느냐. 결국은 모든 결론은 나로 출발해서 돈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로 출발해서 재로 가고 혹은 관으로 가서 결국은 나로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은 다다익선이면 좋겠다, 신강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나란 비견과 겁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비견과 겁재, 법륜도를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보면 내진 설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육친이 결국은 비견 겁재라고 봅니다. 그런 튼튼한 내진 설계 위에 재성을 어떻게 보고 관성을 어떻게 보고, 내가 튼튼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인성으로 해서 나를 튼튼하게 하는 그러한 통변과 감명이 곁들어져야 현대 사회에 맞는 통변법이요 감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주 육친 중에서 비견과 겁재를 제일 우선시하고, 또 불교 용어로 친다면 이걸 아라 그러고요, 전체 상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비견 겁재인 아가 없으면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문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견 겁재라는 거는 결국은 이 공부를 통해서 본인으로 돌아가는 모든 기운들의 합일점은 비견 겁재에서 나의 역량을 늘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도 그런데 오장육부로 본다면 건강은 더 말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겁재와 비견은 아를 얘기하는 거고, 겁재, 비견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하고 상극하는 모든 법륜도를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식신이 있는 거고 재성이 있는 거고 관성이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움직이는 거지,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재성, 돈을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재성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명예나 또 어떤 법칙이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원리라든가 원칙은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한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그릇을
어디에 배치시키느냐, 어느 지점으로 우리가 배치해서 나의 역량을 극대화하느냐가 이 공부의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내일은 사주 8글자를 신강, 신약, 그 다음 중화된 사주로 해서 어떻게 식신과 재성과 관성과 인성을 다룰 것이냐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